41쪽 세포의 생명활동 한번 봐보시면 물질대사. 자, 생명체가 살아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 스스로 야, 너 더 들어와야 돼. 아니면 큰 것이 들어왔어. 그 큰 것들을 뽀개가지고 거기 있는 화학적 분자로부터 세포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꺼내다 써야 되거든. 그런 활동들을 생명활동 에너지 또는 물질대사라고 해요. 생명활동 에너지 스스로 만들어내는 물질대사. 오케이? 그런 활동들을 우린 뭐라 한다? 물질대사라고 하는데, 물질대사. 모든 생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라고 했죠. 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활동. 화학활동. 화학반응. 그럼 혹시 화학반응하면 뭐가 생각나? 화학반응하면? 불 태우거나 아니면 뭐 차갑게 한다거나 온도를 높이거나 뭔가 반응을 시켜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잖아. 보통의 화학반응, 뭐 연소 같은 경우, 뭐 태우는 파이어하고 태우는 같은 경우에 보통의 경우는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들어가야 되겠지, 태울 때. 그럼 발화점 이상의 온도는 평균적으로 한 600도 내지 700도 정도야. 온도가 겁나 높죠. 만약 모든 각각의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 항상 600 내지 700도의 온도가 공급되어서 내가 내 몸의 세포에서 한다면 세포 내 전체의 온도가 36.5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안 되겠지. 우리는 이유가 있어서 36.5도라는 온도가 유지되게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왜 때문이냐면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화학 반응 자체가 이 온도에서 잘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효소라는 아이들을 만들어서 쓰고요. 일꾼을 만들어서 쓰고요. 이 일꾼들 때문에 다양한 화학 반응, 동화작용, 이화작용이라는 다양한 화학 반응이 제 타이밍에 일어날 수 있게끔 됩니다. 왜냐? 봐봐. 저 효소는 주된 성분이 프로테인, 단백질이야. 오케이? 주로 구성된 성분이 프로테인, 단백질인데, 오케이? 얘가 어떤 정해진 입체 구조가 있고 정해진 입체 구조를 유지할 때 딱 이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만나서 얘를 부시게끔 한다거나 또는 다른 재료들을 이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정해진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얘네들이 들어왔을 때 막 연결시켜 준다거나 이렇게 일을 하게 하는 거거든. 근데 저 모양이 유지되려면 이 온도가 유지되어야 돼. 만약에 온도가 살짝 0.5도 또는 0.7도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가장 많이 요인이하게끔 정보를 판단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체온이 오르는 거죠. 38도, 39도, 40도 정도 되면 정말 위험한 거야. 그 온도가 되게 돼버리면 내 몸에서 모든 메커니즘을 조절해주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끔 해주는 각각의 다양한 요소들이 다 입체 구조가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입체 구조가 무너지잖아. 입체 구조가 만약 무너져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해진 반응들을 할 수가 없고 막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 몸의 뭐 전반적인 호흡을 한다거나 배설을 한다거나 소화를 한다거나 이 모든 기능이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내 몸에는 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애초부터 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거와 같은 느낌으로 애초부터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야. 돼요? 오케이? 그런데 자, 그 효소가 다양하게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빠르게 오케이?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게끔 해서 빠르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낮은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반응물들이 충돌할 수 있게끔 해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진행이 되는 거거든. 오키도키. 그래서 물질대사 각각을 크게는 효소의 도움을 받아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물질대사 종류에 이화 반응과 동화 반응이 있어요 라고 하죠. 동화작용, 이화작용. 얘는 같을 동이 아니라 커진다라는 게 동이고 얘는 나눌 이야.
그러니까 큰 분자가 나뉘어지는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 명말 배웠죠? 우리 밥 먹잖아요, 동물들. 동물의 밥. 동아리예요. 얘가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 그럼 이가 이렇게 앙앙 씹어주잖아? 입 안에 침이 있어. 이 침 속에 아밀레이스가 있어. 이 아밀레이스가 야를 두 개씩 이렇게 잘라주는 작용을 해줘. 일종의 가위로. 그래서 조금 더 큰 녹말을 뭐 조금 더 사이즈가 작아진 엿당의 형태, 이게 엿당이야. 엿당 형태로 소화하게끔 하는 것 또한 큰 분자가 적은 분자를 뽀개줬네요. 이것 또한 뭐라고 해요? 이화작용이라고 해요. 오케이? 이번에 고분자가 저분자로 되는 과정이 이화작용이에요. 이화작용을 촉진시켜주는 효소도 있고요. 돼요? 그럼 뭐도 있겠어?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이런 것도 있겠지. 조각조각 나져있는 얘네들을 연결시켜서 사이즈가 커지게 해주는 것도 있겠지. 저분자가 그렇지. 고분자가 되게끔 연결해줘서 우리 몸에 이런 기본 반이체들을 연결하여서 합성해줘야 될 때도 있겠죠. 그게 동화작용이에요. 그치? 저분자와 고분자로 되게끔 해주는 것도 있더라. 이때 작용했던 효소, 이때 작용했던 효소가 똑같은 아이가 아니라 얘는 얘대로의 효소가 있고 쟤는 쟤대로의 효소가 있고 다양한 효소들이 있고 그 효소들을 우리 몸의 세포 내 핵 속의 유전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내가 스스로 갖고 태어나 엄마 아빠로부터 정보를 받아가지고 내가 스스로 그 정보를 갖고 태어나졌고 그 정보로부터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단백질을 만든다거나 여러 등등 기타 등등 다 만들어서 쓰는 거죠. 크게는 동화작용과 이하작용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에너지 준위로 비유해서 설명을 해보면 에너지 준위 그 가운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프 어쩌겠어? 동화작용은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는 작용들이니까 저분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에너지들을 총합하더라도 짠 애들을 연결시켜 주려면 연결해줄 때의 에너지들이 흡수되어 들어가줘야 돼. 연결해줄 때의 에너지들이 흡수되어 들어가줘야 돼. 그래서 흡수하기 전과 흡수된 이유는 에너지 값이 달라. 왜냐하면 풀칠을 해주는 뭔가의 에너지가 들어가서 그 에너지만큼이 플러스돼서 사이즈가 커지니까. 흡수된 얘네들만큼 들어가서 그 에너지만큼이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니까.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값을 따지면 반응물이 가지는 에너지 값은 이만큼이었는데 외부에서 에너지가 흡수돼가지고 흡열이요, 흡열. 에너지가 반드시 흡수돼야지만 화학 반응이 일어나더라. 흡열 반응을 해서 생성물의 에너지 값들이 더 높은 거지. 에너지 준이야 여기. 그치? 이런 그래프를 보는 게 누가 되는 거고? 동화작용, 물질대사중의 동화작용이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에너지 준위 값이 여기 Y축일 때 반응물이 에너지가 이렇게 많았었는데 이렇게 많았던 걸 잘라내는 과정에서 자를 때 떨어져 나간 에너지가 있겠지. 그치? 자를 때 떨어져 나간 에너지 그 에너지를 여기가 왼쪽이 항상 반응물이야. 오른쪽이 생성물이고 생성물의 에너지 값이 더 낮고 반응물의 에너지 값이 더 높은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보이는 건 얘는 지금 당연히 이화작용 얘는 동화작용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반응물, 생성물 오키도키. 자, 요런 그래프를 보이는데 동화작용에 필요한 효소가 따로 있고 이화작용에 필요한 효소가 또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가 있냐. 자, 에너지가 흡수되어 들어갔죠? 흡열 반응. 그죠?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의 바깥으로 에너지가 빠져나오니까 얘는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오네? 아래 반응. 되겠죠? 야. 오케이. 각각의 효소들이 각각의 그 타이밍에 일을 해주는 거다라고 보고 이런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그샘플 예로 뭘 줄 수 있냐면 뭐 생각나요? 따로따로 있었던 얘네들이 연결해서 사이즈가 커졌어요. 우리 몸에서도 그런 일을 하겠죠. 오케이? 우리 몸에 있던 세포의 유전 정보를 복제하고 또 하나를 만들 때도 그러겠죠. 그리고 식물에서 혹시 낮게의 이산화탄소가
여섯 분자가 이렇게 있었을 때 얘네들 연결시켜서 연결해서 빛이 있다면 그리고 또 물이 있다면 연결해서 포도당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죠? 뭐예요?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 됐죠. 그리고 이 포도당을 하나만 딱 맞춘 게 아니라 자꾸 연결시켜서 녹말로 저장해놨죠. 오케이. 이것 또한 뭐가 되는 거야? 이것도 동화작용이죠. 오케이. 그래서 식물의 무엇도 광합성도 대표적인 동화작용의 얘기입니다. 광합성. 그리고 식물만 광합성 하냐? 물론 동화작용 중에 대표적으로 광합성이 있는 거고, 그지? 동물에서 광합성은 하지 않지만 동물에서 행해주는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 세포 내 DNA를 복제하는 것도 동화작용이 되겠죠. 그죠? 혹시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가 뭔지 알아요? 우리 효소의 기본 단위체가 뭔지 알아요? 혹시 아미노산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혹시 아미노산? 그래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기본 단위체가 있으면 그 아미노산이 한 1번부터 20번까지 한 20여 종류의 아미노산이 있거든. 그 20여 종류의 아미노산들이 어떤 순서대로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인체 구조를 갖게 되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자면 아미노산들을 알파벳 기호라고 하자. 알파벳이 총 몇 개 있어? A부터 Z까지 26개. A부터 Z까지 26개가 있는데 우리가 전체 단어의 뜻이 USB랑 얘 순서 바꾸면 BUS랑 뜻 다르죠? 그죠? 어떤 순서와 어떤 개수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뜻이 달라지잖아. 그지? 비즈니스 그럼 전체적인 뜻이 달라지잖아. 그런 것처럼 얼마의 개수와 어떤 순서로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전체의 뜻이 달라지는 것처럼 아미노산도 기본 단위체가 20개가 있지만 그 20개가 몇 개의 개수와 어떤 순서로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전체의 뜻이 달라져. 그게 효소가 되는 거야.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니까. 효소를 합성하는 것 또한 아미노산들의 결합이기 때문에 얘 또한 무슨 작용? 동화작용. 그렇죠? 그 다음 대표적으로 이화작용에 뭐가 있냐? 소화 있겠죠. 소화. 녹말을 쪼개가지고 엿당이 되게 하는 소화작용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뭐 있냐?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생명활동에서 꼭 기억해야 될 세포호흡 과정. 선생님 저 호흡 배웠어요. 최근에 제가 중학교 2학년 과학을 하면서 식물의 호흡을 배웠거든요. 근데 식물만 호흡하는 게 아니라 동물도 호흡한대요. 선생님 단순히 호흡이 산소만 쉬고 이산화탄소 내보내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요. 네. 호흡은 정확하게 말하면 세포호흡이라고 하고요. 세포호흡의 정의는 뭘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포도당이라는 미국식 돈 따먹어가 있어. 포도당뿐만 아니라 내가 고기를 먹었다면 그 단백질이라는 고기로부터 흡수되어 들어온 잘라진 아미노산이 있어. 아마 이게 풀네임이 기억이 안 나더라도 다음에 한번 정리해서 알려줄 기회가 있을 건데 세세하진 않더라도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전체의 숲을 먼저 그려줄게. 지방이 소화되면 지방산이 돼. 이 세 개가 에너지원이야. 동물은 그걸 스스로 만들 수 없어서 먹어줬는데 우리나라인데 달러, 중국화, 엔화 이런 거에 본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나라에서 바로 달러 쓸 수 있나? 못 써. 엔화 쓸 수 있나? 못 써. 중국화 쓸 수 있나? 위안화? 못 써.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줘야 돼. 얘를 산소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조직의 세포에서 항상 그래서 산소 비치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 산소가 있을 때 많은 화폐로 우리 세포에서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우리나라 돈으로 바뀔 수 있거든. 산소가 있어야지만. 그럴 때 뭐로 바뀌냐? 생명활동 에너지로 만들어서 얘를 중학교 때는 생명활동 에너지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고위 생명과학원에서는 그렇지 ATP 안 까먹었구나. ATP라고 하는 화학적 분자가 있어요. 얘로 바꿔주는 ATP로 합성해주는 과정, ATP를 생성해주는 과정 자체가 화폐를 바꿔주는 활동이고 이게 생물이 호흡하는, 생물이 물질을 사는, 생물이 숨쉬는 이유인 거야.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 가지고 있는 원소의 CHO에 N, CHO 이런 원소를 포함하고 있거든. 포도당은 CHO라는 탄소수소 산소로, 아미노산은 탄소수소 산소의 질소로,
지방산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산소를 바탕으로 해서 생명활동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어쩔 수 없이 이산화탄소 물의 높이로 발생이 되는 거지 이렇게. 네 맞아요. 초, 촌, 초 이렇게 되었을 거고. 맞아요. 근데 얘가 탄소고 얘가 수소고 얘가 산소인 건 알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성분으로 되어 있다. 자, 이렇게끔 할 때 우리가 왜 호흡을 이화작용이라고 얘기하냐면, 오케이? 얘는 왜 그러냐면, 자, 선생님이 이거 얘기해 줄 거예요. 선생님, ATP가 합성된 과정이니까, 그럼 ATP 합성이면 뭔가를 만든 거니까 동화작용인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호흡의 과정을 우리가 왜 이화작용의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냐면, 이렇게 비교한 거야. 어떻게 비교했냐면, 포도당을 그냥 생통으로, 이 포도당을 생통으로 어디서 태웠을 때? 공기 중에서 태웠을 때. 네? 포도당을 생통으로 공기 중에서 태웠었을 때는 약 686kcal 정도가 빛과 열의 형태로 나와. 와요! 하고. 그러니까 실제 얘를 계산해보면 여기 있는 얘의 탄소나 수소나 산소들의 결합 에너지들의 총값이 약 686 정도야. 686. 오키도키. 그런데 이 포도당이라는 걸 우리 몸의 세포 안에서 산소를 바탕으로 해서 약 38분자 ATP를 만들어주면 이놈이 우리 세포에서 사용됐을 때의 38개 ATP로 뽀개지면서 에너지가 나오거든? 그럼 이 38개 정도만큼이 만들어진 38개로 저장이 됐으니까 그 정도로 저장된 값을 비교하게 되면 어느 정도냐면 약 277.4kcal야. 그러면 얘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실제 포도당이 가지는 건 그치 실제 포도당이 가진 에너지 686 정도인데 우리 몸에서 이 단계를 거쳐서 ATP로 저장이 되고 그 ATP를 뽀개가지고 쓰는 실제 쓸 수 있는 값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화작용 카테고리 안에 넣어 놓은 거야. 실제 포도당을 연소시켰을 때와 우리 생체 내에서 세포호흡에 의해서 사용되는 형태를 비교해보니까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호흡도 이화작용 안에 들어가더라 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 이 ATP는 어떻게 생겨먹게? 라고 물어봐요. 그게 여러분 책 ATP가 어디서 만들어지고 세포 소기관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아데닌 트리포스페이트. 그치. 리보스 포스페이트 인산 이렇게 써져 있죠? 아데노 포스페이트가 아니라 인산이라고 적어놨나요? 세 개의 인산. 세 개의 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써져 있고 얘가 ATP고 오케이. 우리 몸 세포 소기관 중에 어디냐면 식물 세포도 그걸 갖고 있어요. 식물은 면록체도 갖고 있고요. 콘드리아. 그렇지. 미토콘드리아도 갖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도.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주름이 많이 져 있는 내부 구조를 가진 형태에서 일을 합니다. 오케이?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생겼고요. 생명활동 에너지 ATP 이렇게 만들 거고요. 이산화탄소 물 이렇게 발생할 거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저 아이의 ATP 구조는 이렇게 산소,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H와 HOH. 이게 지금 일종의 포도당이에요, 얘가. 포도당. 포도당은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는 6탄당이야, 6탄당. 탄소가 6개 있으니까 6탄당.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인체에 탄소가 6개만 쫄쫄이 연결되어 있는 당만 있으라는 법은 없어. 탄소가 5개 있는 아이도 있어. 네, 그런 탄소의 대표적으로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선생님 머리 아파요. 네, 머리 아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니고 외국 얘네들이 얘기한 형태들을 번역해서 그대로 듣다 보니까 어떤 건 얘는 포도당, 너는 디옥시리보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아이도 있고 리보스라는 이름의 아이도 있어. 오탄당 중에. 나중에 RNA와 DNA의 차이를 설명할 때 배우게 될 거야.
우리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DNA, 세포 회귀도라는 단위는 단일 사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RNA. 이렇게 되어 있거든. DNA는 RNA. 오케이? 그런데 우리 세포 안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저 ATP라고 하는 저 모습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5탄당 누구예요? 5탄당 리보스. 디옥시리보스가 아니라 디옥시리보스는 DNA만 들어있고 리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저 5탄당에 인산이 하나, 둘, 셋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아데닌, 리보스, 인산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다가 저 하나가 뜯어지면 우리가 생물에서는 동일한 게 한 개 있으면 약속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야 우리 모노라고 하자. 모노. 동일한 게 두 개 있으면 우리 D라고 하자. 동일한 게 세 개 있으면 우리 트리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 모노 디 트리. 그래서 뿅 이게 떨어져 나가면서 ADP가 되는 거야.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 또 하나가 또 떨어져 나가면 얘가 없어지면서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오케이? 얘가 부착이 될수록 7.3이 저장, 부착이 될수록 7.3이 저장인데 보통 생명체 내에서는 ADP 모습으로 있었던 여기에 ADP 모습으로 있었던 여기에 여기 하나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찍찍이처럼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다른 화학적 분자로부터 나온 그 에너지를 7.3 저장했다가 또 필요할 때 꺼내다가 7.3 꺼내다 쓰는 형태로 이 형태로다 에너지가 저장됐다 뺐다 쓰는 거죠. 그래서 ADP가 무기인산 하나가 결합돼서 그럼 총 ATP 3개가 될 거죠? 이렇게 되어서 에너지를 저장하기도 하는 거고요. 돼요? 이렇게 저장된 형태에서 내가 쉽게 말하면 세뱃돈을 명절 때 열심히 잘 많이 해갖고 500만 원 벌었다. 꿈의 숫자죠. 뭐 한 100만 원 벌었다. 1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쪼개서 뭐 10만 원은 뭐 아디다스에, 뭐 50만 원은 어디 막 이렇게 브랜드별로 막 옷 살 때 나눠서 쓰겠잖아. 또는 뭐 책 살 때 쓰겠잖아. 그런 식으로 전체 에너지 총합을 가지고 있는 얘를 필요할 때마다 얘가 10분자의 ATP가 만약 생성이 됐다면, 그죠? 어디 뭐 2분자의 ATP 정도는 어디다 다른 데다가 쓰고, 이렇게 뽀개진 에너지에다 쓰고, 또는 뭐 8분자 ATP는 또 딴 데다가 이렇게 뽀개져서 써도 이때 나온 에너지로 그 활동으로 쓰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저장된 형태가 얘면 또 이 저장된 형태를 어디다 딴 데다가 나눠서 뭐 2개, 8개, 뭐 5개 이렇게 나눠서 군데군데 쓰는 형태로 화폐 형태처럼 사용되지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에서 친구들이 문제 풀어가면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가 그래 물질대사에서 동화와 이하작용을 배웠네. 그러니까 세포호흡은 이완과 동화인가? 라고 헷갈려. 세포호흡은 ATP를 만드는 거야. 만드는 거니까 합성이 됐으니까 그럼 동화인가? 할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소 과정이랑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연소 때 나온 에너지보다 생체 내에서 저장된 ATP의 최종 에너지 값이 더 낮으니까 이화작용이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에너지를 붙었다 뗐다 에너지를 붙었다 뗐다 쓰는 화폐가 ATP냐 두 개잖아요. 에너지를 저장됐다 하는 형태들의 화폐가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될 때의 과정도 동화 이하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고 또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겠지. 그럼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과정은 동화일까 이화일까? 그쵸, 이화죠. 에너지가 연결해서 많이 썼던 걸 자르다가 꺼내다 썼으니까. 근데 그 에너지를 또 다른 데다가 해서 붙여갖고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얘는 동화. 그죠? 여기는 이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이 과정을 또 여기다가 연결지어서 선생님 ATP 합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본질적으로 세포호흡은 동화이지 않나요?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세부적으로는 결론만 보면 이거지만 최종적인 큰 맥락에서 보면 포도당 자체가 가지고 있는 최종 에너지 값과 그것이 우리 인체에서 사용돼서 최종적인 38개가 38개로 사용되는 에너지 총값이 더 낮아졌기 때문에 이하로 보는 거야. 이게 끊임없이 일어나. 포도당만 ATP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단백질, 아미노산소, 지방산도 이렇게 에너지 형태의 화폐로 바꿔서 필요한 데다가 이렇게 퍼주면서 쓰는 거야. 효소들 하나하나들이 이 A 요소는
너 이 일을 시켰잖아. 근데 일을 시켰는데 돈 안 주면 안 되지. 노동법 위반이잖아. 그치? 너 이렇게 일해 라고 하면 야 알았어 내가 10 ATP 줄게. 10 ATP를 10 ATP로 하면서 써. 그럼 저 고수한테는 뭐 15 ATP 줄게. 뭐 15 ATP를 15 ATP로 분해될 때 나오는 에너지로 일을 해서 써. 이렇게 각각 나눠서 쓰게 되는 거죠. 되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개념인데 오빠 금방 이해했다. 똑똑스야. 뚜껑이 어디 갔을까? 여기 있다. 똑똑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세포업이 그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미토콘드리아 구조를 41쪽 오른쪽 그 하단에 41쪽 오른쪽 하단에 살짝 나열해 줬는데 나중에 생명과학 2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어떻게 세포업이 제대로 일어나는지 전자 전달계 과정이랄지 여러 개 TCA 사이클이랄지 이런 거 배워요. 외막과 내막 구조,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는 막성으로 되어 있고 이건 식물 세포, 동물 세포 다 있어요. 네, 미토콘드리아는 식물엔 없고 엽록체만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 돼. 식물도? 미토콘드리아 식물에만 있지 아니요, 엽록체가 식물에만 있고요. 엽록체는 광합성을 하는 장소고 그래서 유일하게 포도당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건 엽록체를 갖고 있는 식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식물에서도 화폐 전환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생명활동 에너지로 화폐를 바꿔줘야만 식물 세포에서도 효소를 부리면서 쓸 수 있어서 식물도 저 미토콘드리아를 갖고 있는 거죠. 동물도 미토콘드리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세포업에 대한 설명했고요. 아데노신, 리보스의 세개 인상 결합되는 거 인산과 인산 사이 어떤 결합? 보통 화학적인 분자들의 결합이 끊어지잖아. 뭐 이렇게 C와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서 화학적인 분자들의 에너지가 만약 끊어지면 그러면 한 2 내지 3kcal 이 정도가 나오는데 이 인산이 딱 떨어질 때 한 7.3kcal 정도가 나오잖아. 이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에너지가 생각보다. 그래서 그 인산과 여기 지금 인산만 나와 있으면 실제 이 P가 이미 5와 화학적 결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농축된 에너지로 저장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인산이. 그래서 이걸 우리는 고에너지 P와 P 사이 결합을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다 라고 합니다. 오케이? 거기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개념을 물어보기도 하니까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형태로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넘겨서 자 42쪽에 위에 보시면 그래 ADP는 세포 없이 방출된 에너지에 의해서 인산과 결합되어 다시 ATP로 합성이 된댔죠? 동화와 이하작용 왔다 갔다 설명했죠? 중간쯤에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에서 나오죠. 세포업 과정을 통해 우리가 에너지가 나오면 그 에너지를 ATP에다 저장했다가 저장됐던 ATP가 ADP로 나올 때 뽀개질 때 그 에너지를 각각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근육을 수축한다거나 능동수송이라는 형태로 특정 물질을 일반적으로 농도구들을 일부러 만들어줘야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능동수송한다거나 아니면 단백질 같은 특정 물질 합성해준다거나 또는 발광 발전이 뭐냐면 발광이 미칠광이 아니에요. 우리 반딧불이처럼 반딧불이 뒤에 똥꼬에서 막 이렇게 불나잖아요. 그 반딧불이라는 루시페린이라는 효소가 있어요. 그 반딧불이 자체에만 그 효소가 그 ATP를 막 소진시키면서 그 효소들 루시페린이라는 효소의 역할에 의해서 빛이 발현되거든요. 특정 그런 효소를 갖고 있어야 되죠. 우리는 루시페린이라는 효소를 안 갖고 있으니까 빛이 나지 않잖아요. 그 다음 발전 같은 경우도 전기뱀자로 같은 경우에 특정 ATP를 ATP로 막 분해하면서 막 정기적인 에너지를 막 바깥으로 발산시켜서 야 꺼져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배치가 위험에 떠졌을 때 그렇게 발광이나 발전의 형태들로 에너지를 뽀개서 쓰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 아래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에서 나와 있는데 간혹 가다가 발효 들어봤어요? 발효와 부패? 네. 부패는 들어가요. 부패. 발효는 그 빵 만들 때. 빵 만들 때 그죠? 뭐 발효식품 막 들어봤을 거고 나 혹시 식혜? 네. 아니면 그 혹시 막걸리나 동동주 들어봤죠? 그걸 보통 우리가 뭐 김치도 젖산균에 의한 발효식품이다라고 많이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가 산소를 좀 차단을 시켜서 산소를 많이 주지 않고 산소를 좀 적게 주게끔 세팅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산소를 좀 적게 주게끔 세팅한 다음에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중간대사산물이 있어. 근데 그 중간대사산물이 우리에게 쓸 수 있을 만큼이면,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이면 발효라고 하는 거고, 일부러 산소를 원활하게 주지 않고 산소를 약간 차단해 줬었을 때 만들어진 중간대사산물이 내가 쓸 수 없는 형태로 유익하지 않은 물질이다라고 하면 그걸 우리 부패야. 그래서 발효와 부패는 약간 a little bit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 약간의 차이를 제가 설명을 살짝 하면 그게 유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설명해 줄게. 아래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의 비교. 산소가 충분하게 제공되면 그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약간 지금 산소호흡이다라고 하자. 산소가 충분하게 제공되면 포도당이라는 그 하는 반응이 있고, 충분한 산소가 제공되면 얘 안에 들어있던 에너지들을 다 완전 내가 지금 에너지 준이야. 뽀개고 완전 바닥 상태로까지 다 뽀개질 수 있어.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에너지들을 다 합하면 그게 ATP야. 오케이. 잠깐만. 유준아, 고민에 빠졌지? 잠깐만. 물 마시고 싶지? 괜찮아. 그 컵에 비닐봉지에 싸져 있는 컵이 새 컵이야. 쌓여진 컵이 홈컵이고. 아, 구경하고 있었구나. 오케이. 정수기 물을 그렇게 먹으면 되고, 넌 항상 물 들고 다니까. 오케이. 내가 다 체크해놨어야 돼. 되게 적어놨었어야 되니까. 아까 개수. 녹화 잘 되고 있어. 다행이야. 그래서 산소호흡은 그 유기물이 가지고 있던 화학적 에너지들을 산소를 바탕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다 모으면 최대한의 ATP로 다 저장될 수 있어. 그래서 가장 에너지 수준이 낮은 CO2하고 물로 분해가 되는 것. 오케이? 이게 원활한 산소 공급이 충분했었을 때 일어난 일이고, 산소 공급이 충분했었을 때 일어난 일이고, 그렇지 않고 무산소호흡이라고 있어. 일부러 우리가 이걸 이미 알고 있거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서 효모라고 하는 단세포 진핵 생물이 있어.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오케이? 근데 세포가 좀 진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이 효모 안에는 알코올로 뭔가 발효시켜주는 효소가 있어서 얘가 산소가 충분할 때는 이렇게 막 열심히 ATP를 겁나 많이 만들고 살아. 이렇게 얘네들 있는데 주변에 밥들, 포도당들이 이렇게 있어. 포도당이 있는 상태에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면 그러면 이 포도당들을 쑥쑥 받아들여서 다량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얘를 이렇게 분해하면서 살아. 이때 나온 에너지로 뭐 또 자기 효모 또 만들고 막 무한증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증식을 한다고. 그런데 얘네들한테 내가 어떤 환경을 주면 열악한 환경, 산소 공급이 열악한 환경을 주잖아. 그러면 뭐 만들 때 우리가 동도물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효모들이 이 효모를 누룩이라고 해. 누룩. 아까 누룩 좀 갖고 와라 막 이러시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누룩에다가 이 효모들이에요. 효모 주변에 밥 주고 밥을 이렇게 놔뒀어. 근데 밥에다가 이렇게 밀폐를 시켜가지고 공기가 못 들어오게끔 막아. 밀폐를. 그리고 약간 상온에서 따뜻하게 얘네 이 효소가 기능을 잘할 수 있게끔 25도씨 따뜻한 상온의 온도에다가 놔두잖아. 아래 목 같은 데다 놔두게 되면 이 효모들이 내가 좋아하는 밥들 많이 있네, 포도당들 많이 있는데 오면 산소는 없어야. 산소가 없으니까 다량의 에너지를 못 만들겠지만 그래도 나는 생존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열심히 밥을 받아들여. 포도당을 이렇게 받아들여. 포도당을 받아들여서 효모라고 하는 자신의 세포 내에 포도당을 이 효모 자체에 보유한 알코올 분해 효소가 있기 때문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산소를 이용하진 않지만 알코올을 만들어. 이 알코올이 에탄올이야. 만들고 그때 소량의 에너지가 만들어져. 어쩔 수 없이 이산화탄소 발생해. 그지? 그냥 이렇게 뭔가 적극적인 활동은 아니지만, 그지? 그냥 순종적으로 뭐라도 버티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포도당이라고 하는 얘를 이탄당인 알코올로 분해를 하면서, 탄소가 2개밖에 없는 얘로 알코올로 분해를 하면서, 오케이? 분해를 하면서 그때 아주 소량의 에너지라도 만들어지니까 얘를 뽀개서 쓰는 거야.
오케이? 그때 나온 에너지로 그냥 아주 근근히 막 다양한 활동 못 하겠지만 버티면서. 왜냐면 주변에 다행히 에너지원인 포도당들이라도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생활의 질 경험상 얘를 이렇게 놔뒀더니 막 우리가 좋아라 하는 그런 술 냄새가 나네. 그지? 그 동동주 냄새가 나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끓여. 가열해. 그래서 가열해서 얘가 파괴가 되면 여기 안에 들어있었던 알코올이 바깥으로 빠져나올 거잖아. 걔를 식혀서 먹는 것이 동동주. 동동주라고요? 동동주. 그럼 거기에는 알코올을 넣으면 돼요? 거기 아니지. 알코올을 많이 넣으면 알코올이 없다는 말이 뭔 말일까? 아, 끓여서 끓여서 날아가 버렸으니까 없다고 생각하구나. 기체가 날아갔으니까. 있지. 누룩이랑 같이 섞여져가지고 그 액체와 고형의 성분의 알코올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걔를 이제 막 이렇게 막 그 뭐라지? 나중에 우리 물질의 특성 물질을 분류하면서 소주꼬리를 배우거든. 거기서 이렇게 주전자 같이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어. 그리고 여기 찬물을 받아놔. 그리고 여기다 지금 전통 이런 누룩들이 써있는 액체 누룩 같은 써있는 얘네들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먹는 소주는 얘를 가열했어. 그럼 이 누룩들이 막 열심히 이렇게 무산소 호흡을 하면서 자기 안에 넣어놨던 알코올들 있잖아. 그 알코올들이 막 여기 섞여 있는데 가열을 했어. 그러면 얘네들 기체가 돼서 알코올의 온도가 끓는 78도씨니까 가열이 돼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왔어. 근데 요 위에 아주 차가운 물이 있기 때문에 그 알코올 성분, 끓는 점이 낮은 알코올 성분들이 기화가 돼서, 기화가 뭔지 알죠? 액체와 기체로 기화돼서, 기화되어서 마치 이슬처럼 이렇게 맺혀있다가, 왜냐면 찬물 때문에 맺혀있다가 얘네들만을 모아가지고 정제해서 얻어낸 술이야. 그게 증류주. 청주야, 청주. 이해되지? 뭔 말이지? 안 마셔봐서 맛은 모르겠지만 약간 청주를 마시면 소주 냄새 비슷한 말. 이해된가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뭐를 누룩을 이용해서 생활의 지혜로 우리가 술을 만들어서 먹고 산 거죠. 그 누룩을 또 포함시켜서 빵도 만들고 술빵. 그 기정떡? 술떡 알아요? 기정떡 약간 술 냄새 먹긴 했는데 술 냄새 먹으면 안 되지 않나요? 그죠. 많이는 안 들어가 있긴 하겠지만 누룩 이렇게 효모들을 이용해서 만든 떡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효모들이나 어떤 또 다른 개체들은 이런 식으로 무산소 호흡을 통해 소량이라도 에너지를 만들어서 버티는 특징을 갖고 있더라. 걔네들만 고유한 그런 효소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 43쪽을 보시면 아래 뭐 답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근데 기본 개념이니까 43쪽에 개념 체크 있죠? 위에 있는 1, 2, 3, 4, 5랑 아래에 있는 1, 2, 3, 4, 5, 6번을 최대한 눈을 가리고 한번 풀어봐요. 채워봐요. 처음 배운 개념이라서 아마 이거 OX 문제 채워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 답을 한번 확인해보면 거기 뭐 43쪽에 나와있는데 세포 호흡은 그치?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전용체가 아니죠. 그래서 X고 두 번째는 모든 에너지가 ATP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일부 에너지. 그치? 왜냐면 포도당이 가진 에너지가 실제 염소가 되면 686이 나왔는데 빗자열로. 근데 고작해봤자 한 40% 정도 저장됐으니까 모두는 아니네. 그래서 둘 다 XX. 자, 2번에 수화는 이화적이니까 X. 세포호흡은 이화, O. 그죠? 이화에서 에너지가 방출되죠? 맞아요. X5. 3번. 광합성은 적은 점물질이 이산화탄소, 물로부터 고분자의 포도나 흡수하는 반응을 통하고 이때 비에너지가 흡수되죠. 흡열 반응입니다. 자, ATP의 고에너지 상계를 끊어서 ADP를 만들면 에너지가 그치 분해되면서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얘는 이화적이고요. 산소호흡에서 영양소는 CO2와 HO2로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되는 형태로 호흡을 하게 되면 다양한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는 완전 분해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1번 생물체는 효소의 도움을 받아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우리 뭐라 한다? 네 글자. 그렇지. 물질대사. 물질대사 빼놓고 얘기하면 생명체를 논할 수 없는 거예요. 물질대사는 생명체만이 갖는 고유한 특성입니다. 물질대사라고 하고 에너지 대사 측면에서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입니다. 자, 3번에 화학 반응에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고1 과정에서 고1 통합과학 하면서
물질에서 안에 효소의 특성을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막 효소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정해진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게 되면 외부에서 많은 에너지를 주지 않더라도 에너지가 많아지만 특정 반응을 하는데 정해진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에너지를 줘도 여 안에서 해결이 가능한 거야. 화학적인 반응 매개할 때.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서 생체 촉매 역할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효소라고 합니다. 네 번째, A는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B는 지금 그치 세포니까 호흡이 되는 거고 미토콘드리아입니다. 5번에 몇 번이냐면 디옥시리보스가 아니라 리보스예요. 리보스. 그리고 한 개 인산계가 3개이고요. 고에너지 인산계가 2군데 있었죠? 물결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나머지 하나는 맞아요. 나머지 하나는 그냥 고결합이고 이 인산하고 두 번째 인산끼리 에너지 결합, 두 번째 인산과 세 번째 인산에서 고에너지 인산이 2군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맞습니다. 6번에 산소급에서 오른 거 산소가 필요하고요. 세포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요. ATP가 생성될 거고요. 중간 성분은 안 생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산소보다 네, 에너지율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다 5번이죠. 오케이? 그래서 숙제 내줄게요. 다음 주에 오실 때 좀 쉬었다고 해야 될 건데 지금 바로 또 화학 수업 가잖아. 48쪽에 있는 1번에서부터 아마 48쪽 6번까지 문제는 쉬울 거라 6개 문제 숙제고요. 50쪽 숙제고요. 48쪽, 50쪽이 숙제 되겠습니다. 한쪽씩. 두 쪽. 아, 쉽다. 한번 노력해서 해보세요.